지구과학의 개념 노트, 판구조론의 정립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구조론, 많이 들어봤던 이론입니다. 과거에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서로 관계없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판구조론의 등장으로 여러 지질학적 사건을 통합하여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구조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립되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륙이동설이 스타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륙이동설이란 과거의 초대륙인 판게아에서 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하여 현재 수륙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는 학설입니다. 1910년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주장한 학설이고요. 내가 무언가 주장을 해서 설득을 시키려면 증거와 근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베게너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요,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아프리카 서해안의 해안선을 끌어와서 서로 잘 맞춰지는 것에 착안을 해서 대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남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해안선이 신기하게도 일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침식 과정에 의해서 100% 일치는 하지 않지만 거의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륙이 움직인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네모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친 부분은 칼레도니아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는 곳인데요.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며 같은 지층의 분포가 발견되었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하나의 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영역은 지금 북아메리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영역은 유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식의 산의 모습이 나타날 거고 유럽에서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지금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지만 하나로 합쳤을 경우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안선과 지질구조 첫 번째 증거로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증거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화석 분포인데요. 같은 종의 고생물 화석, 이런 식으로 같은 색깔로 이어진 이런 분포가 여러 대륙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화석이라는 거 같은 환경을 공유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다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의 대륙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겠죠. 당시에 육교설이라는 학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어가지고 생물의 분포가 유사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대륙이 있을 때 다 해저에 잠겼었고 사이에 다리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던 동물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같은 종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되는 것이다. 살짝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글로소프테리스라는 화석이 있어요. 식물 화석인데요. 우리 식물이 이렇게 건너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육교설이라는 것은 묻히게 되고요. 아무튼간 이 두 번째 그림, 화석 분포를 우리 베게너는 증거로 들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를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증거는 빙하 흔적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현재 빙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서 지금 빙하가 생성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로 뭉쳐 있었고 그 대륙이 남극에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게너는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며 학설을 주장하였지만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한계냐? 대륙을 이동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베게너가 아무리 증거를 가지고 왔지만 베게너조차도 과연 이 대륙을 이동하게 하는 힘이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베게너 이론은 잠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륙이동설 막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 멘틀 대류설입니다. 홈스라는 과학자가 멘틀 대류설을 주장하였는데요. 멘틀 내부의 상하 온도 차이로 열대류가 발생한다는 학설입니다. 우리 대류라는 단어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겨울 법한데요. 차가운 것은 아래로, 그 다음에 따뜻한 것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바로 대류죠. 홈스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다양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대륙 지각이 분리되고 새로운 바다가 생성됩니다.
또한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두꺼운 산맥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홈스의 멘틀 대류설도 당시 과학자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 과학기술로 그 깊은 곳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뿐더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멘틀 대류설도 한번 꺾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된 이론은 해저확장설과 판구조론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고요. 해저 확장설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역할을 한 해저 지형의 발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잠수함으로 인한 전쟁 또한 있었기 때문에 해저 지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음향측신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음향측신법. 음향측신법이란 바다 위에 이렇게 배가 떠 있습니다. 배에서 이런 식으로 음파를 해저 지형을 향해 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파가 바닥에 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돌아오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음파 속도를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리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음향측신법에서는 2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왕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수심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음파 속도 곱하기 음파의 왕복 시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어떻죠? 그렇죠.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기니까 수심은 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깊어진다. 이러한 음향측신법을 가지고 해저 지형을 탐사해서 보이는 그림처럼 다양한 지형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구, 열곡, 그 다음에 해령 이 세 가지만 초점을 일단 두고요. 나머지는 퇴적 환경 배울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구라는 것은 우리 알고 있죠?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진 골짜기 같은 거. 하지만 지금 판구조론 아직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라는 말은 따로 사용을 안 할게요. 해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해저에 있는 깊은 골짜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 같은 느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령이라는 것은 해저에 있는 산입니다. 그림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쭉. 그래서 이러한 해저산을 우리 해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해령 사이에 또 골짜기 같은 게 보여요. 보시면은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칠한 이 V자 모양 보이시죠? 이거 열곡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해구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지만 판구조론을 배우면은 우리 해구는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열곡은 발산형 경계, 각각 등장하는 경계가 다릅니다.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구는 무언가 골짜기, 그 다음에 해령은 해저에 있는 산, 열곡은 해령과 같이 다니는 골짜기, 그런 느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구조론 정립되는 그 과정 두 가지 배웠고요. 나머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